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울어서 걱정이에요. 친구를 못 사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쩔 TV?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3월 말만 되면 돌아오는 학부모 상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선생님 전화만 오면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전화 끊고 후회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떨지 말고 미리미리 궁금한 거, 질문할 거 다 적어 놓으면 상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학기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주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아이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TMI를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아이에 관한 TMI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게 솔루션도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의 단점 TMI. 아이의 부족한 점을 너무 과하게 말하지 말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아이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엄마들은 엄마가 알고 있는 아이만의 단점을 과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늘 아이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집에서 봤을 때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 봤을 때 아이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던 아이의 다른 모습을 굳이 찝어서 상기시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드리면 자칫하면은 내가 걱정하는 그 방향 그대로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울어서 걱정이에요. 친구를 못 사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렇게 그냥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마다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물론 공감해 주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래 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으로 어쩔 TV?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을 굳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고 그럴 때 이런 면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이나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첨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는 건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우리가 같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리고 한 달을 좀 넘은 상태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파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혹시 아이가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엄마가 먼저 아이의 단점을 말한다기보다는 선생님께 질문으로써 여쭤보는 게 더 아이가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여쭤보면 오히려 내가 보는 아이의 단점과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걸 말할까 말까 주저주저 하던 부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주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픈 부분 TMI. 아이의 질병을 너무 시시콜콜 말하지 말자.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 학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아이를 학교에다 맡겨놓고 걱정이 태산이죠.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1학기 때는 질병 관련 질문지가 오면 정말 있는 병 없는 병 다 끄집어내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뭐 비염이 있다, 아토피가 있다, 어렸을 때 무슨 병을 앓았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몇 년을 계속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병을 적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시콜콜한 잔병을 하나하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자칫 손이 많이 가는 아이, 내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아픈 아이로 인식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알러지가 있는 경우,
그냥 잠깐 가렵고 마는 거면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목구멍이 부어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된다던가 하면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병인데 지금은 치료 중이고 호전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완치 판정을 받은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거는 되게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지금 힘들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언어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게 밝혀지면 되게 스스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질병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고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은 그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학교 생활 잘 할 만한 정도, 그 정도면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괜히 좀 아픈 아이, 약한 아이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을 이야기하려거든 그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해가 가는 병인지, 선생님이 꼭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강도의 병인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지, 그리고 잘못하면은 응급실 실려가야 하는 병인지,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식 자랑 TMI. 우리 아이들 솔직히 너무 잘났죠. 자랑을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참고 사는 거잖아요. 아이의 단점만 유독 많이 말하는 엄마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만 엄청 자랑하고 칭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반응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쩔 TV?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을 선생님이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의 강점은 선생님이 관심 있게만 보시면 분명히 대부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하고 집에서는 뭐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게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꼭 한마디씩 더 붙여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거를 너무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하거든요. 경시대회나 이런 대회가 있으면 꼭 챙겨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과학에 진짜 재능이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실험 좀 많이 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결국에는 우리 자식 자랑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고 이 분야에 관심 많으니까 네가 좀 특별히 잘 챙겨줘라. 이런 뉘앙스? 이제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랑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못했다든지 이런 게 좀 드러나잖아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학교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성격 때문에 그다지 적극적이지가 않아. 보통 발표든 모든 활동이든 좀 더 적극적인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많이 시키잖아요. 이거 되게 안타깝죠. 하고 싶은데도 주저하다가 되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혹시 놓칠 수도 있는 우리 아이의 장점을 조심스럽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면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왜 이 직무에 맞는지 연결시켜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아이가 좀 자신감이 없는 아이다. 그럼 되게 학교에서 좀 조용하게 지낼 거잖아요. 왜 그런 게 아직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긴 잘할 수 있는데도 그런 애들은 기회를 자꾸 주면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밑밥을 좀 은은하게 깔아주는 거죠. 엄마가 일단 아이가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활동들을 목표에 두고 장점을 은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 요런 부분을 조금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고서 그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은 선생님도 안 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실 수 있거든요. 발표할 친구들은 다 시켰는데
맞아. 그런 얘기를 하셨었지. 혹시 쟤도 하려나? 쟤도 해보려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장점은 아이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장점을 선생님께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담을 할 때 선생님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아이에 대한 TMI였습니다. 혹시 평상시에 아이의 행동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고 그런 때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의논해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아픈 부분은 곧 아이의 사생활도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장점은 아이가 원하는 학교 생활의 방향에 맞게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